매물대 지표는 참 좋아요. 실제로 이제 매물대 지표는 가장 궁금해하는 매집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가능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얘네들이 지금 매물대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했죠. 매물대 구간. 이제 두꺼운 벽을 두고 있는 구간이죠. 그 구간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그래요. 톤도 지금 보면 매물대 구간이죠. 매물대 구간 8,000원부터 이제 1,500원까지는 그냥 이제 좀비 구역이죠. 좀비 구역. Z 구역에 이제 조금 들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강한 매물대를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는 구간이죠. 이 강한 매물대를 형성되고 있던 구간은 뭐다? 올라올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저항을 받게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내려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좀 필요해요. 이만큼의 물량을 누군가 사주셔야 돼요. 누군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가장 그 상승할 때 좋은 관점이 어떤 거냐면, 상승할 때 이 아래쪽의 물량 있죠? 이 아래쪽의 물량. 여기 이제 요런 아래쪽의 물량 있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쌓여서 올라온 차트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물량 자체가 여기에서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물량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위의 벽을 만나면, 이렇게 해서 위의 벽을 만나면 아래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제 강한 오랜 시간 동안의 매집으로 인해서 이런 걸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의지력이죠. 이만큼에 대한 물량을, 위에 있는 물량보다 아래에서 매집한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뚫어보려고 하는 그런 약간 의지력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시장을 볼 수 있을 텐데, 애초에 아래에서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저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서에 대한 매집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죠. 애초에 이 가격, 이 떨어지는 가격에 세력이 매집을 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력 이런 사람들을 뭐 통화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군가 사모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사모으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올라가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거다. 시장이 그냥 자연적인 상승인 거죠. 이게 보통 반발 매수라고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보복 매수라고 할까요? 요즘에 이런 표현도 좀 쓰더라고요, 시장에서. 옛날에 보복 소비 이런 것처럼요, 보복 매수라고 좀 얘기하면, 그 이제 어떤 뜻이냐라고 얘기하면, 너무 시장이 떨어지니까 나는 못 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팔 수가 없어. 왜? 내 계좌는 이미 마이너스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미 나는 팔 수가 없는 상태야라고 시장이 이제 돌아간 상태에서 그냥 매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팔 사람이 없어지니까. 왜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으니까. 팔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팔진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시장에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파는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로 이제 유지하기 때문에 시장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매수력. 그렇다고 해서 매수력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도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장에 대한 그냥 약간 보복성 매수라고 좀 보시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는 팔 수가 없는 사람들과 시장에 대한 그냥 관심도에 대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 형성된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래.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 만약에 매수를 정말로 해본다라고, 누군가 했다, 이 상승이 세력이 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매수한 물량이 있어야 될 거야. 말 그대로 이게 세력이 올리는 거라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세력은 지금 올라가면서 산다라고 하는 가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물량이 이만큼, 개미들 물량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개미들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승이죠. 현재 시장이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이 상승 있잖아요. 현재 이 시장이 알트코인들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봤을 때 보면 전체적인 이제 종목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러면 딱히 누군가에 대한 매집이나 시장에 대한 매집,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하락에 대한 물량을 모아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관점 이후에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서 너무 극심한 이제 마이너스를 표출하니까 시장에 대한 약간 보복적인 면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고 좀 보시면 돼요. 딱히 보통 이제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상승들은 대부분 매물대 구간에서 막히기 쉬워요. 막히기 쉽다라는 거죠. 왜 막히기 쉽다라고 하냐면, 아래에서 매집된 물량보다
위에 있는 물량이 더 많잖아요. 더 많아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시장의 장악력이 뭐냐면 시장의 물량이 100%에 대한 물량이 있으면 아래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이 100% 물량 중에 높은 가격의 물량이 많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원에서 물량이 많냐? 아니면 500원 아래쪽에서 뭐 300원에서 물량이 많냐? 우리가 따져볼게요. 이거 조금 잘 어렵죠? 이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에 장악을 하는 이제 현상이거든요. 시장이 장악이 되면 그만큼 올릴 때 쉬워지고요. 올릴 때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500원 위로가 더 많죠. 위로가 더 물량이 더 많은 거죠. 위에 물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낮은 가격의 물량이 더 적어요. 낮은 가격의 물량이 뭐 본다 그러면 전체 물량에 이렇게 나누고 볼까요? 이렇게 나눌까요? 3등분으로 나눕시다. 3등분으로 나누면 이제 A, B, C죠. A가 최고가, C가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형성된 최저가, B가 중간이라고 따질게요. 어느 가격군의 물량이 가장 많나요? B, C 구간이 가장 이 시장 전체에 대한 물량이, 그러니까 이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에 가장 많은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장악을 하고 있어요. C, 완벽한 C죠. 이 완벽한 C는 물량이 가장 적어요. 가장 적은 물량. 그럼 상대적으로 나누면 이 안에서에 대한 물량이 한 50%가 돼 있는 거고, 시장에 대한 50%가 돼 있는 거고, 위로 이제 이 A죠. 고가죠. 최고가에 대한 물량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한 30%죠. 그리고 실제로 C, 가장 싼 가격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물량이 20%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싼 물량에 대한 보다 위에 있는 물량이, 시장이 장악한 물량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싼 가격에 물량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비싸게 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비싸게 팔 사람들이 없어야죠.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비싸게 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러면 올라갈 때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만큼의 배에 돈이 좀 필요하게 돼요. 실제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죠. 봐봐요. 물량 봐봐요. 상승이 나올 때, 요 상승이 나올 때 보면 아래쪽에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러니까 이해가 딱 되죠. 위에 있는 물량이 어딨어? 그딴 거 물량 없습니다요. 그딴 거 물량 없어요. 그냥 위에 있는 물량 보면 아래쪽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쪽 물량이 전부 다예요. 가격이 싸면 쌀수록 물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오면서 시장이 그 물량에 대한 시장의 장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량을 장악해 나가는 거죠.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봐도 딱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상승을 빼고, 이번 상승과 하락을 빼고 상승장 때만 딱 보는 거예요. 상승 보면 올라가면서 물량이 당연히 쌓였겠지만 각 올라가기 전을 봅시다. 올라가기 직전을 보면요, 훨씬 더 아래쪽에 물량이 더 많죠. 이 횡보하고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보면 점점 물량이 아래쪽에서 많이 쌓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물량이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물량이 적어지죠.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상승장을 가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력에 대한 매집 뭐 이런 얘기죠. 매집을 한다. 뭐 세력이 매집했다. 세력이 매집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표를 눌러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 자, 근데 이 지표는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차트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 변해요. 자, 보이시죠? 왔다리 갔다리 변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각 매물대가 점점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야, 매집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 있고요. 상승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어요. 자, 지금이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에요? 지금은 하락장이죠. 자, 이전에 대한 여기가 시장에 대한 우리가 끝이라고 놓고 볼 수 있죠. 이 상승에 대한 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 있죠. 화면에 이 차트를 이 끝을 처음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이 끝. 이렇게 맞춰서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까지는 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락이 발생했을 때 나왔던 거래량.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항상 분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발생된 시그널이죠.
물량 있죠. 이 물량들. 이게 신뢰도가 높아요. 신뢰도가 높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시장에 포함시켜서 거래량, 이 매물대 거래량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무적, 그러니까 물음표가 드는 게 있어요. 뭐가 물음표가 들어요?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과연 여기서 팔았을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들고 있다고 해야지 이 거래량에 대한 신뢰도가 유효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모르죠. 누군가는 매도한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러니까 전 상승장에 대한 매물은 제거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가리게끔 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끝에서 시작점이죠. 시작점, 여기를 화면 끝으로 밀어넣어서 하락만 이렇게 나오게 해야지 실제로 이번 하락장 때 그 물량이죠. 이번 하락장 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하락장 때 매도에 대한 물량이 어디서 많이 나왔고, 그 매도에 대한 물량을 어디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하락장에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구간이 여기가 되는 거죠. 여 구간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제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거기가 깨져버렸죠. 그럼 매물대가 굳어버렸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부었어요. 여기 이제 공사를 지어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이제 지어서 나도 이제 여기 롯데 시그니엘 같은 거죠. 이렇게 생겼죠. 시그니엘 같은 거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부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래로 뚫려버린 거지. 내가 이 시멘트가 마르기도 전에 아래로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위에가 굳어버린 거죠. 자,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내가 이런 건물 하나 지어보려고 했다가 시멘트를 부었는데 시멘트가 물렁물렁 해가지고 내가 이 안으로 이렇게 꼬꾸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위에 시멘트가 굳어버린 겁니다. 굳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뚫으려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건물은 위에 있고 나는 지하 바닥에 있는 거죠, 그냥. 야, 그래서 그러면 좋아. 시멘트가 어딘데? 뚫어보자. 일단 시멘트를 뚫어보든지, 아니면 시멘트에서 내가 조금은 시멘트 벽에서는 주의를 줘야 되니까 어딘지를 보려면 이제 가장 매물대가 많이 형성된 구간을 찾으면 돼요. 그 가격대가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가격대를 주의해야 되는 구간. 뭐예요? 좀비들이 이제 나오는 구간이죠. 그 시멘트 안에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죠. 이만큼 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렸다. 나는 물렸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이 가격대에 존재하는 거야. 좀비들이죠, 좀비들. 살려주세요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여러분 살려드리러 왔습니다. 구조대가 왔어요 하면 그냥 구조대를 확 물어 뜯어버리는 거죠. 너도 한번 물려봐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물리게 만들어버리는 좀비. 그 가격대가 이제 요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밀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격대 형성이 여기서 이제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이렇게 싹 맞춰놓고 이쪽 한쪽 벽으로 밀어서 딱 정확하게 매물대만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딱 세팅을 맞춰놓고 하나씩 보는 거예요. 내가 물린 종목을 하나씩 보는 겁니다. 나 알파커크 물렸는데 뭐 이렇게 내가 물린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톤이 물려있는데 톤이 물려있으면 야, 톤은 저항대 영역에 슬슬 들어왔네. 슬슬 이제부터 시멘트를 한번 이제 뚫어볼까 말까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강한 매물대를 뚫어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주의할 구간이 되는 거죠. 호박 토큰도 이제 살짝 이제 한번 시멘트를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시멘트가 많이 두껍긴 해요. 많이 두껍긴 한데 이제 한번 콕 하고 찔러 보는 거죠, 이제. 그래도 드릴로 한번 박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30cm 시멘트인지 아니면 좀비가 1000마리가 있는지 좀비가 5000마리가 있는지 좀비가 1만 마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건드려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내 종목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분석 중 나온 거래소와 분석 사이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링크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영상 설명을 열어 각 거래소 링크, 트레이딩뷰 사이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넉살.